안녕하세요. 채널 블루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에 그 명사에 대해서, 명사의 복수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명사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죠. 그래도 뭐 동사 파트나 뭐 이런 데는 좀 그래도 알 것 같은데, 명사는 상당히 애를 먹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게 내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뭐 물고 뜯고 해보니까는 어떤 그 체계적인 방법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명사의 복수형이라는 거는 그 뭐 보통의 설명은 두 개 이상의 사물에 대해서 그 복수형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설명이요. 그게 뭐 복수형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뭐 설명도 안 되고 하니까는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어, 지금부터 하는 설명을 보면은 복수형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우선 이런 그 복수형을 예로 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단어가 애니멀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명사죠. 애니멀의 복수형이 애니멀즈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애니멀즈가 되는지, 사실 이건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하고 쉽고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뭐 어느 책을 보더라도 이런 설명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런 복수형에 대해서. 그거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애니멀즈라는 명사의 복수형은요, 이건 동물들이라는 의미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우리말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동물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니면은 동물원이라고 했을 때 연상되는 것들. 이때는 뭐 동물원이니까 여러 동물이 생각나겠죠. 뭐 사자나 코끼리나 호랑이나 뭐 늑대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엄청 많겠죠. 우리는 이렇게 여러 동물들에 대해서 동물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을 하거든요. 영어에서는요. 그러면은 여기서 무엇을 더 중점에 두고 영어를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동물들이라는 그 명사의 복수형이 나왔을 때는 이런 종류가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자나 호랑이나 뭐 코끼리는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서로 다른 종류죠.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자에도 애니멀이란 명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뭐 호랑이에도 애니멀이라는 명사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코끼리에도 애니멀이라는 명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두 개 이상을 애니멀로 부를 수 있으니까는 이때는 이게 복수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수형, 그러니까 단순한 두 개 이상이 아니고 애니멀로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이 두 가지 이상인데 그 종류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복수형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어떤 체계적인 그런 분류를 한다면은, 동물에서 파생되는 한 종류가 또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도그라고 할게요. 근데 우리도 도그를 독스라고 복수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독스라고 사용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개도 그 종류가 있죠. 개는 뭐 공식적으로 한 400여 가지? 예, 그 정도의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돗개, 셰퍼드, 뭐 닥스훈트, 뭐 이런 식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그, 개의 무슨 종.
그죠? 뭐 진돗개, 셰퍼드, 뭐 닥스훈트 이런 식으로 그 종류가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복수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요. 애니멀이라는 명사하고 도그라는 명사하고를 복수형으로 만들었는데 둘의 차이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애니멀의 복수형, 애니멀즈는 그 종류로 그 종류가 구분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종류죠. 그렇죠? 호랑이하고 사자는 다른 종이죠. 코끼리, 원숭이 서로 다른 종입니다. 근데 도그는요. 이거는 한 종류인데 한 종이죠. 그 안에서 또 뭔가가 갈라져 나온 거죠. 이거는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러니까 뭐 개를 이렇게 교배시켜서 번식시키고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개의 이 종하고 또 다른 종하고 교배를 해서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개는 그 종류가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뭐 다른 그 동물들 같은 경우도 같은 종에 속하는 그게 가능하면은 새로운 종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 그러니까 애니멀과 도그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는 애니멀은 그 서로 다른 종류가 구분이 되는데 도그 같은 경우는 한 종류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어떤 분화된 형태의 복수형이다. 그러니까 애니멀 같은 경우는 종류의 복수형이 되는 거고요. 도그 같은 경우는 원래 하나의 형태에서 이게 분화가 돼서 그 종이 갈라진 거죠. 그러면 이거는 분화의 복수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수형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두 개 이상의 뭐 사물에 대해서는 뭐 복수형으로 사용을 한다 하는데 이거는 구분 개념 자체가 좀 불완전한 이론이고 불완전한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진돗개 두 마리가 있다고 해서 진돗개 들이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로서 구분을 하면은 셰퍼드는 셰퍼드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해서 셰퍼드 한다고 해서 셰퍼드 들이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셰퍼드는 단수명사가 되거든요. 이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이 맞느냐? 그거는 제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명사의 복수형은 여기서 대충 그 정리를 하고요. 이걸로 이제 개념 정리가 끝났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독스에서 하나의 종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진돗개를 예로 들을게요. 진돗개는 복수형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진돗개는 복수형으로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셰퍼드 같은 경우도 셰퍼즈 아니면 셰퍼드라고 사용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가 예로 든 거는 그러면은 그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요것도 이제 셰퍼드도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이제 진돗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진돗개는 진돗개들이 여러 마리 있다고 해서 진돗개들이 될 수가 없죠. 명사는 하나죠. 진돗개라는 명사는 하나예요. 그 명사가 모든 진돗개 종류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수 명사가 되는 거예요. 왜? 진돗개는 거기서 어떤 또 그 종이 갈라지질 않죠.
그러니까 개의 마리수를 생각할 게 아니고 명사라는 점을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종류가 나올 수 있느냐. 진돗개의 종류가 있나요? 흑구, 백구, 뭐 누렁이? 이거는 진돗개를 어떤 종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털이 다른 거지. 그렇다면은 진돗개 암컷도 있고 수컷도 있고 뭐 애기도 있고, 그러면 그건 종류가 아닌가요? 이거는 종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돗개라는 종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건 젠더의 개념이죠. 암컷, 수컷, 뭐 새끼, 이거는 젠더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 진돗개의 종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맨이라는 명사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단수명사, 대표적인 단수명사인데요. 이게 무슨 어째서 단수명사가 되냐면은, 이거는 그 사람이라거나 인간, 뭐 아니면 인류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하죠. 근데 이건 단수명사예요. 복수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맨이라고 해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서 뭐 맨의 복수형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을 학명으로 따지면은 인간은 무슨 종이죠? 인간도 하나의 종류죠. 영장류에 속하는 하나의 종이에요. 그렇죠? 그럼 인간은 무슨 종이죠? 인간은 호모사피엔스 종이죠. 저기 유럽 쪽에 있는, 유럽 대륙에 있는 그 피부 색깔 하얀 사람들은 호모사피엔스고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호모사피엔스예요. 그리고 아시아 대륙에 있는 우리들이요. 우리도 호모사피엔스 종이죠. 남자, 여자, 노인, 아이, 이런 젠더의 개념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호모사피엔스로 다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수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젠더는 그 기준이 될 수가 없죠. 종을 나누는 게 아니죠. 그거는 성별을 나누거나 피부색으로, 그건 다른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종으로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종으로, 맨의 복수형으로 쓰겠다고 한다면은, 이게 어떤 전제가 돼야 되냐면은, 최초의 인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등장한 또 다른 인류가 이제 네안데르탈인이 있고, 그리고 뭐 또 계속 시간을 거쳐서 우리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 종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어떤 인류학적인 시간에서요, 그러니까 뭐 수십억 년이 되겠죠. 그때부터 존재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고, 시간이 또 지나서 나타난 네안데르탈인 종이 있고, 그리고 뭐 현대에 들어서의 어떤 우리 그 호모사피엔스 종이 있고, 이 세 가지 종류가 그대로 진화를 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진화를 해서 지금까지 진화를 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종이 있고, 현재에도요.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인 종이 있고,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 종이 있고 하다면은, 이때는 맨이라는 복수형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가 못하고 지금은 호모사피엔스 종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구분을 하더라도 이게 나누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수명사인 거죠. 이게 단수명사죠. 그러니까 복수라는 의미는 뭐 겹이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겹이라고, 아니면 뭐 중복한다, 뭐 이런 의미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이나 뭐 겹친다, 뭐 이런 의미죠.
단수는 하나라는 의미죠. 홀로 있는. 이게 명사의 복수형과 단수명사라는 거죠. 그러면 명사의 단수형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흔히 그 교재들 보면은 그 이 명사의 단수형에 대한 그 개념이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교재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단수명사라고 되는데, 부정관사하고 사용을 하는 거는 단수명사가 아니고 명사의 단수형이에요. 이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는 하나의 의미죠. 그리고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게 수로서의 원이 있죠. 둘이 같이 하나라는 건 의미를 하지만은 어가 갖는 의미는 다르죠. 어는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면요, 복수형하고 짝을 이루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언애니멀이라고 한다면은 복수형이 복수형이 될 때, 그때 그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부정관사는 무언가를 지정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지정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A dog is faithful animal. 그러면 이거는 한 개는 충성스럽다가 되나요? 그게 아니고, 이게 그 문법으로 영어를 공부하던 세대들한테는 이 문장이 아주 필수적인 문장이었거든요. 이건 뭐 거의 모든 그 문법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문장이고, 그 문법의 전형이라고 부르는 그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개는 충성스럽다예요. 아니, 하나를 가리키는데 어떻게 모든 개가 되냐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 들었어요. 그냥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의 대답만 들을 수 있었고. 근데 이게요, 복수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면은 이 문장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독스라는 거는 개의 종류죠. 개의 종류인데 그 중에 원의 의미가 아니고 어의 의미죠. 하나를 가리키는데 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하지 않은 관사다. 이게 부정관사의 의미죠. 부정관사 어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수형에 대해서 독스는 일단은 이거는 그 제한이 없는 복수형, 이거는 순수 복수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어떤 그 종류를 한정하는 어구가 없어요. 예를 들면 to dogs 하면은 to dogs도 복수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어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개의 종류를 의미하는 거죠. 닥스훈트, 치아와, 뭐 진돗개 등등등 해가지고 400여 가지를 모두 가리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독이니까는 어독은 이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걸 지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정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거나 된다는 거죠. 그러면 a dog is faithful animal이면은 어독을 빼고, 네? 어독을 빼고 치아와 is faithful animal 해도 문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떤 개를 넣어도, 그러니까 뭐 shepherd is faithful animal, dachshund is faithful animal. 왜? 독이 가리키는 거는 구체적인 그 대상이 한 종류, 개의 한 종류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400여 가지의 그 개의 종류를 다 집어넣고 한 번에 넣을 수는 없죠. 한 번에 넣으려면 dogs are faithful animals가 되죠. 그러니까 부정관사를 사용이 된 문장은 400개를 하나씩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종류를 또 넣고 문장을 또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또 다시 빼내고 다른 종류를 또 넣고, 그러니까 개의 종류죠. 이거를 넣고서 문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400개를 넣었다 뺐다 하면은 모든 개는 충성스럽다가 되죠. 이게 그러니까는 복수형과 부정관사 어의 의미죠. 뭐 부정관사 어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관사나 뭐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명사 파트에서도 항상 같이 다루는 거니까는 다음에 이제 뭐 개념이 나오면 또 설명을 할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벌써 단수명사까지 설명이 됐습니다. 거기에 부정관사까지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보면은 우리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를 많이 얘기들 해요. 뭐 가산명사니 불가산명사니 하는데, 이거를 또 명사의 복수형하고도 이 개념을 혼동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수를 셀 수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설명한 진돗개는 단수명사라고 했죠. 그러면 진돗개들이라고는 못하고 진돗개예요. 그러면은 복수형을 사용을 할 수 없다면은 종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한 종류만 있다는 거잖아요. 한 종류만 있는데 거기에 어라는 의미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흔히 단수명사는 부정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게 그래서 부정관사를 사용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애초에 부정관사가 낄 자리가 없어요. 복수형이 안 되니까. 단수명사는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이건 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관사는 종류를 한정하는 거고요. 단수명사에 대해서는 진돗개 1마리, 2마리, 진돗개 10마리, 이렇게 수의 문제가 되지, 종류의 문제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단수명사에서는 종류를 거론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진돗개들 10마리가 있다고 하는 거랑 진돗개 10마리가 있다고 하는 거랑 어느 표현이 맞느냐는 거예요. 진돗개 10마리가 있다고 하지 진돗개들 10마리가 있다고 하진 않아요. 왜? 진돗개는 단수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단수명사니까는 부정관사도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진돗개에 대해서는 수의 문제가 남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진돗개는 수를 셀 수가 있어요. 이건 명사를 떠나서 진돗개는 1마리, 2마리 셀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의 개념을 좀 분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셀 수 없는 명사는 뭐냐? 예를 들어서요. 물이나 고기 같은 거요. 물, 고기, 아니면 뭐 금 같은 거, 쇠. 이런 거는 셀 수가 없죠. 이건 셀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그럼 배가 고파 이제 고기를 먹고 싶어서 이제 정육점을 갔어요. 사장님 고기 한 개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나요? 나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정육점 가면 사장님 고기 1kg 주세요 하거든요. 그럼 이게 셀 수 있는 거냐? 1kg라고 해서 셀 수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이건 셀 수는 있겠죠. 어떤 단위로 나타낼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고기를 사러 갔어요. 또 고기 참 많이도 먹네. 어쨌든 갔습니다. 그럼 오늘은 조금만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얼만큼을 살까요? 사장님 오늘은 고기 500g만 주세요.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요,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거는 하나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돗개는 셀 수 있다고,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했죠. 그러면은 새끼라고 해서 그걸 한 마리로 반마리라고 치나요? 아니죠. 물고기가요, 피레미가 한 마리 있어요. 잉어가 한 마리 있습니다. 크기로 따지면 뭐 게임이 안 되죠. 그럼 피라미는 작으니까는 뭐 10분의 1마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마리죠. 어쨌거나 그 종류가 피라미고, 그쵸? 피라미 한 마리. 근데 물이나 고기나 뭐 쇠 같은 거요, 하나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뭐 1kg를 기준으로 잡을까요? 그러면 뭐 그 기준이 1kg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목이 말라서 이제 마트에 갔어요. 갔더니 물이 500ml짜리가 있고요, 1리터짜리가 있고 2리터짜리가 있네요. 그러면은 하나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의 기준이 없죠. 셀 수가 없죠. 이런 거는, 이런 게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어떤 무게나 크기나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하겠죠. 어떤 단위를 나타내서. 그러니까는 물도 500ml짜리하고 1리터짜리하고 2리터짜리하고 각각의 단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물을 사는 거지 그 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 500ml지 그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물을 마시는 거지 병을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살 수 있는 명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돼 있는 그 책들도 있어요. 이거 뭐랄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게 아니고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라는 그 기준을요. 이거를 분류를 해보면은요, 나무 같은 경우요, 나무는 하나의 독립된 단위가 있잖아요. 개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하나를 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물이나 고기나 뭐 쇠 같은 거, 어떤 물질들, 이런 거는 하나를 정할 수가 없다. 이게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영어의 표현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뭐라고 할까요? 약간
잘못된 어떤 그런 관점으로 영어를 해석해 왔다는 거죠. 이거는 뭐 지금까지 뭐 저도 영어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어떤 체계를 잡아보자 해서 영어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 결과로서 얻어낸 거예요. 이거는 관점을 달리 해야 되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뭐 오늘은 그냥 개념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는데, 뭐 영어 개념도 아직도 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오늘은 뭐 요 정도만 하기로 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로 영상 마저 올려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